안녕하십니까. 네, 즐거운 오후입니다.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역권 문제를 안 풀었었죠. 지역권 문제를 간단하게 좀 보고 전세권 들어가겠습니다. 자, 책을 어디를 펴시면 되냐면요, 325페이지입니다. 325페이지 피시면요 문제가 있을 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걸 아직도 기억하고 계시는지 한번 보죠. 6번입니다. 6번 문제. 자,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자, 1번에 보시면요, 지역권은 상속에 의해서 취득할 수 있다. 뭐 당연한 말이겠죠. 예, 당연한 말이고. 자, 2번, 요역지와 분리해서 지역권만을 양도할 수 있다. 분리 처분 된다 그랬습니까? 지역권? 안 된다 그랬죠. 예, 2번이 틀렸습니다. 분리 처분 안 돼요, 지역권. 자, 3번입니다.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 편익에 이용할 수 있다. 그렇죠.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기 위한 게 지역권이었죠. 자, 4번입니다. 토지의 불법 점유자는 통행지역권의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예, 당연한 말이고요. 자, 5번, 공유자 1인 지역권 취득하면은 다른 공유자도 취득. 자,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했다라는 말은 그 토지가 지역권을 취득했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그 토지를 함께 이용하고 있는 공유 지분권자도 당연히 취득을 하는 것이죠. 예, 맞는 말입니다. 5번도. 자, 한 문제만 더 풀어볼까요? 자, 책을 한 장 넘겨보시면은, 자, 8번 한번 풀어봅시다. 8번. 자, 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자, 1번에 토지의 불법 점유자 지역권 취득 시효.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맞는 말이고요. 자, 2번, 승역지 점유가 침탈된 때에도 지역권자는 승역지에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자, 지역권자는 반환 청구가 안 된다 그랬죠. 예, 제거 청구, 예방 청구는 되지만 반환 청구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반환 청구 안 되는 거 지역권 말고 또 뭐 있었어요? 예? 뭐 있었어요? 방금 정답이 나왔어요. 그렇죠. 저당권 안 된다 그랬죠. 반환 청구 안 되는 거 일단 지역권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저당권. 요 두 가지의 권리는 반환 청구가 안 된다 그랬습니다.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자, 다음에 3번 보시면요, 승역지는 일필토지이어야 하지만 요역지는 일필토지 일부라도 무방하다. 맞습니까? 승일이죠. 승일이라 그랬죠. 승역지는 일부에 되죠. 예, 지금 반대로 써놨죠. 3번 틀렸습니다. 자, 4번입니다. 요역지의 전세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역권 행사할 수 있다. 그렇죠. 전세권자도 이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이기 때문에 예, 행사할 수 있고요. 자, 5번, 공유자 1인이 지역권 취득한 때 다른 공유자도 취득해. 아까 나왔었죠. 맞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문제를 좀 살펴봤고요. 자, 오늘은 본격적으로 이제 전세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권이 어디 나옵니까? 308페이지 전세권입니다. 자, 전세권. 자, 이 전세권 같은 경우는 우리에게 어느 정도 친숙한 권리입니다. 해당 목적물을 정해진 용법에 따라서 사용 수익을 하는 권리죠. 자, 예를 들어서 갑이 있고 을이 있는데, 갑과 을이, 자, 지상권 설정계약, 전세권 설정계약. 당사자 사이에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을 하고 전세권 등기를 이렇게 딱 하게 되면은 얘는 이제 전세권자가 되는 거죠. 전세권의 객체는 건물일 수도 있고 토지일 수도 있습니다. 건물, 토지 다 돼요. 아시겠죠? 지상권은 객체가 뭐라 그랬습니까? 토지라 그랬죠. 그럼 건물에 대해서 지상권 설정할 수 있습니까? 돼요, 안 돼요?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지상권의 객체는 토지라고요. 그럼 건물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전세권 같은 경우는 건축물이나 토지 둘 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자, 만약에 이게 뭐 주택이라고 칩시다. 주택이 가장 흔하니까요. 갑소유의 주택에 대해서 당사자 사이에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하고 등기를 했다. 그러면 전세권자가 됩니다. 자, 그런데 전세권 설정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이 되고 전세권을 유효하게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세금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계약을 체결했는데 전세금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다. 그러면 전세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전세금이 무조건 있어야 돼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 전세금이라고 하는 거, 전세권의 성립 요소입니까? 예, 뭐 당연한 말이죠. 성립 요소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임차권 같은 경우는 뭐가 성립 요소라고 그랬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예? 임대료가 성립 요소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지상권. 자, 지상권에 있어서 이 지료. 성립 요소라 그랬습니까? 아니라 그랬습니까? 아니라 그랬죠. 요소 아니라 그랬죠. 기억나시죠? 예,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책을. 자, 308페이지 의 한번 봅니다. 의. 자, 의 보시면요. 전세권이란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을 하고 그 줄 쭉 따라가 보시면요. 자, 용도에 따라서 사용 수익. 이게 바로 이제 용익 물권성이죠. 전세권은 당연히 용익 물권입니다. 자, 그런데 그 줄을 쭉 계속 따라가 보시면은 전세금의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효력 해서 담보 물권성이다 이런 말이 있죠. 밑줄 좀 쳐두시고요. 자, 이 전세권 같은 경우는 해당 목적물을 사용 수익을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당연히 용익 물권입니다. 우리 민법에서도 용익 물권 파트에 전세권이 지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전세 계약이 끝나고 나서 계약이 끝났는데 갑이 전세금을 안 돌려준다. 그러면은 이 전세권자가 경매를 넣을 수가 있거든요. 목적물을 경매 청구할 수 있다고요. 자, 이렇게 경매 청구를 할 수가 있다. 전세권자가. 그리고 경매 들어갔을 때 경락 대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점에서 이 전세권은 용익 물권적 성격만 있는 게 아니라 담보 물권적 성격도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뭔 말인지? 자, 전세권은 용익 물권적 성격도 가지고 있고 담보 물권적 성격도 같이 가지고 있어요. 좀 특이하죠? 예, 아주 어마어마한 놈입니다. 예, 일단 이렇게 좀 의미를 파악을 해 두시고요. 자, 이제 오른쪽에 성질 한번 보세요. 성질. 자, 성질의 쌍가로 1번에 보시면은, 자, 타인의 부동산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 수익하는 권리로 용익 물권의 일종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쌍가로 3번 한번 보세요. 전세권을 채권 담보 목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가? 대법원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긍정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었던 지상권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담보 목적의 지상권 됩니까? 네? 담보 목적의 지상권 돼요? 돼요, 안 돼요? 된다 그랬죠?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전세권. 자, 그럼 전세권을 해당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기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담보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했다. 된다, 안 된다? 예, 된다고요. 자, 예를 들어서 말이죠. 자, 을이 갑에 대해서 돈을 빌려준 적이 있습니다. 을이 갑에 대해서 채권자예요. 채권자. 1억을 빌려줬습니다. 갑한테 1억을. 자, 그런데 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저당권 설정 계약을 통해서 얘가 저당권을 가지겠지만 어차피 현재 을이 살 곳이 없기 때문에 갑소유의 주택에 얘가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 1억, 내가 니한테 받을 돈 1억이 있으니까 이 1억을 내가 받은 셈 치고 이거를 전세금으로 하는 전세권 설정 계약을 통해서 내가 전세권자가 되겠다.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고요. 이해되시죠? 뭔 말인지. 예, 따라서 담보 목적의 전세권도 가능하다. 봐두시고요. 자, 그럼 이제 판례 한번 보세요. 판례 그 내용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둘째 줄 중간 정도 보시면요. 자, 당사자가 주로 채권 담보의 목적으로 전세권을 설정하였고 그 밑에 줄 오른쪽에 보시면요.
장차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는 것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전세권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전세권의 객체 한번 봅니다. 부동산이다라고 되어 있죠. 토지, 건물 다 됩니다. 자, 그런데 농경지는 전세권의 객체로 할 수가 없다. 예, 이거 함식 나옵니다. 봐두시고요. 자, 그리고 쌍가루 2번에 보시면요. 그 줄 끝에 쪽에 보시면은 일부라도 무방하다라고 되어 있죠. 일부 전세권. 예? 방 한 칸만 전세. 됩니까? 예, 되는 거죠. 용익 물권 세 가지 싹 다 일부에 된다 그랬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싹 다 일부에 돼요. 임차권 된다 안 된다? 임차권 안 된다고요? 아니 왜 임차권 안 된다고 그러세요? 자, 여러분들 용익 물권 예? 일부에 된다 안 된다? 일부에 된다고요. 세 개 다 된다고요. 예? 임차권 일부에 된다 안 된다? 된다고요. 왜 된다 그랬어요? 예? 왜 된다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기억납니까? 자, 우리가 나중에 하게 되는 유치권 일부에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유치권? 된다고요. 자, 하지만 뭔 안 된다 그랬어요? 저당권 일부에 된다 그랬습니까? 안 된다 그랬습니까? 얘는 일부에 안 된다 그랬습니다. 예. 자, 임차권도 일부에 얼마든지 됩니다. 방 한 칸만 임대차. 예, 얼마든지 되죠. 예. 자, 그 다음 내려갑니다. 자, 3번에 보시면 재산권이라고 되어 있고, 쌍가루 2번에 한번 보세요. 전세권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전세권을 저당 잡힐 수 있습니까? 돼요, 안 돼요? 되죠. 우리 물권 총론서부터 계속 해왔던 내용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읽으시면서 바로바로 이해가 되셔야 돼요. 자, 따라서 즉, 자, 전세권은 저당권의 목적이 된다. 예, 이 문장을 딱 보시고 바로 이해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보시면요.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한 담보 물권 해가지고 쌍가루 2번 한번 보세요. 자, 전세권이 소멸했음에도 설정자가 전세금 반환을 지체하고 있다. 그러면은 전세권에 의해서 경매할 수 있고 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 있고 이게 담보 물권적 성격이라고 그랬습니다. 책을 넘기십시오. 자, 넘겨보시면 이제 네모 4번에 보시면 이제 전세금 나와 있죠. 전세금. 이 전세금이라고 하는 거는 전세권이 성립하기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전세금이 없으면 전세권이 아닌 거예요. 자, 이번에 특징에 나와 있죠. 쌍가루 1번 중간 정도 보시면요. 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의 요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를 지상권이랑 잘 비교를 하시면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지상권은 지료가 요소가 아니라 그랬죠. 하지만 전세금은 전세권의 요소다. 네, 봐두시고. 자, 따라서 전세금은 반드시 지급을 해야 되고 그 줄 쭉 가보시면은 전세금 불지급 특약, 네, 무효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박스 밑에 쌍가루 2번에 한번 보시면요. 첫째 줄 오른쪽에 보시면은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에 가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가름이라는 말, 대신한다는 뜻입니다. 예? 기존의 채권을 전세금으로 대신한다. 할 수 있다 없다? 예,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이 전세금의 기능 밑에 보시면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나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기능이 이 쌍가루 3번의 기능이에요. 손해배상의 담보 기능이죠. 만약에 전세권자가 주택을 이용하다가 문짝을 박살내버렸다. 그러면 그 문짝 비용을 빼고 이제 전세금을 주는 거죠. 이해되시죠? 뭔 말인지. 뭐 내가 그런 내용입니다. 자, 보시면은 전세권자가 사용 수익을 하면서 고의과실로 전세권의 목적물을 멸실 훼손을 시켰다. 그러면은 그 밑에 줄에 전세금에서 손해배상을 충당하게 된다라고 돼 있죠. 네. 뭐 이 정도까지는 뭐 크게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예, 여러분들 충분히 혼자서 보셔도 이해를 하실 수 있다고 보고, 자, 오른쪽 페이지에 보시면은 4번에 전세금 반환 채권의 양도라는 말 나와 있죠. 예, 요거는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세금 반환 채권의 양도. 자, 설명하겠습니다. 자, 을이 자, 전세권자입니다. 자, 을이 전세권자라는 말은 현재 해당 목적물 을구를 떼봤을 때 을명의로 전세권 등기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고, 이게 유효한 전세권이라고 한다면은 을이 갑에 대해서
전세금을 지급한 사실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겠죠. 그렇겠죠. 맞죠? 자, 그리고 전세금을 을이 갑에게 준 사실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끝났을 때 을이 갑에 대해서 전세금 반환 채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내 돈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채권. 맞죠? 자, 그런데 지금 우리 책에서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이 전세금 반환 채권을 전세권이랑 따로 뚝 떼가지고 이거를 다른 애한테 양도를 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양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예를 들어서 당사자 사이에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주택에 대해서 2년을 체결했습니다. 2년. 자, 그리고 을이 전세권자로서 해당 주택의 산지가 1년이 됐어요. 1년. 아직 존속기간 안 끝났죠. 자, 그러는 중에 이 전세권자가 이 반환 채권만 뚝 떼가지고 이렇게 양도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없을까요? 왜 없을까요? 전세금이 전세권의 요소라 그랬죠. 전세금이 없으면 전세권이 아닌 거죠. 하지만 지금 전세권이 아직 존속기간이 안 끝났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반환 채권만 뚝 떼서 양도가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원칙입니다. 양도가 안 되는 거. 자, 그런데 만약에 지금 현재 을이 전세 들어 산 지가 2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끝났어요. 2년이 지났다라는 말은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끝났으면은 전세권이 소멸했죠.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이 반환 채권만 뚝 떼가지고 양도하는 게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세요? 뭔 말인지? 그러니까 전세권이 존재하고 있을 때는 반환 채권만 떼가지고 양도가 안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존속기간이 끝나가지고 전세권이 소멸한 상태라고 한다면은 그 채권을 얼마든지 양도할 수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자, 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쌍가로 2번 한번 보세요. 2번. 전세권과 분리해서 전세금 반환 채권을 분리 양도할 수가 있냐? 동그라미 1번에 안 된다 그러죠, 원칙적으로. 자, 그런데 동그라미 2번에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보시면요. 자, 기억에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해서 전세권의 용익 물권의 성격이 소멸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전세금 반환 채권만을 양도할 수가 있다라고 돼 있죠. 잘 봐두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니은 한번 보세요. 니은에서 세 번째 줄 한번 보세요. 자, 장래에 그 전세권이 소멸하는 경우에 전세금 반환 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장래의 조건부 채권을 양도할 수 있을 뿐이라 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 지금 현재 전세권자가 아직 존속기간 냅니다. 전세권이 계속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채권만 넘기는 거는 안 되지만 이후에 내가 전세권이 끝나게 되면은 끝난다라는 그 조건이 성취가 됐을 때 당신에게 넘기겠습니다. 이렇게 계약하는 건 얼마든지 가능하겠죠. 예, 그 말인 겁니다. 지금 니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쌍가로 3번에 보시면요. 동그라미 1번에 둘째 줄 중간 정도 보시면은 전세금 반환 채권의 전부 양도뿐만 아니라 일부 양도도 가능하다는 거 좀 봐두시고요. 예, 이해되시죠? 뭔 말인지. 자, 책을 넘기겠습니다. 자, 책을 한 장 넘겨보시면은 관련 판례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맨 위에 박스에. 거기서 넷째 줄 봅니다. 넷째 줄. 넷째 줄 보시면요. 신소유자는 전세권이 소멸하는데 전세권자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자 지위에서 전세금 반환 의무를 부담을 하게 되고, 자, 구소유자는 전세권 설정자 지위를 상실해서 전세금 반환 의무를 면하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 문장 이해되세요? 예, 좀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그려보겠습니다. 굉장히 이제 쉬운 말인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문장으로 보게 되면 이해를 못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을이 전세권자입니다. 자, 을이 전세권자다라는 말은 갑이 전세권 설정자다라는 것이죠. 그렇겠죠. 자, 그럼 이후에 전세권이 끝나고 나서, 존속기간이 끝나고 나서
을에 대해서 전세금 반환 채권을 갖다가 행사할 수 있는 건 갑이고 전세금을 돌려줘야 되는 게 누굽니까? 예? 요 놈이 돌려줘야 되죠. 그러니까 얘는 전세금 반환 채무를 지고 있는 놈이라고요. 갑이. 자, 그런데 만약에 전세권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팔았다. 예? 갑이 병한테 팔았다. 그럼 이 병 요 놈이 신소유자가 되는 것이죠. 자, 병이 신소유자가 된다라는 말은 갑에게 있었던 이 전세권 설정자의 지위가 병한테로 승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병이 설정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갑이 지고 있었던 이 채무도 병한테로 넘어가겠죠. 그러면 채무가 얘한테 이렇게 넘어갔으니까 갑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채무를 이제 벗어나게 되는 거겠죠.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도 안 어렵죠. 예? 너무 쉽네요, 진짜. 예. 뭐 그런 말이었습니다, 이 판례가. 예, 봐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박스 밑에 보시면 6번에 전세금 증감 청구권 나와 있습니다. 자, 박스 밑에 의미 성질 보시면요. 약정한 전세금이 경제사정의 변동 등으로 인해서 상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다. 그러면은 각 당사자가 전세금의 증액, 전세금 좀 올리자, 혹은 감액, 내리자, 이렇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자, 그런데 주의를 해두셔야 되는 게 동의나 승낙을 요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증액 감액 효과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타당하다면. 네, 그래서 형성권이다 나와 있죠. 그 밑에 숫자를 한번 봐두십시오. 쌍가루 2번에 동그라미 1번 보시면요. 증액 청구 같은 경우는 20분의 1 초가 못한다라고 하는 거. 5%죠. 20분의 1이면.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요. 계약 한 날 또는 증액이 있은 날서부터 1년 내에는 증액 청구 못합니다. 20분의 1, 1년. 네, 이런 거 좀 봐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시면 이제 존속기간 나와 있죠. 존속기간. 자, 최단, 최장. 존속기간이 존재하게 되는데, 자, 일단 최단 존속기간이 있습니다. 최단 존속기간 몇 년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책에 1년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여러분들 이거 주의를 해두셔야 되는 게 건물 전세인 경우에 1년이에요. 그럼 만약에 토지 전세다. 그러면 최단 존속기간이 있다 없다? 예? 없다고요. 예? 건물에 대해서만 1년이라고요. 자, 그리고 최장은 몇 년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최장은 그냥 10년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최장 10년 같은 경우는 토지든 건물이든 싹 다 적용이 되는 건데, 이 최단 기간은 건물에만 적용이 된다라는 거 절대 까먹으시면 안 됩니다. 요걸 많이 까먹으시더라고요.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은, 자, 뭐 예를 들어서 을은 갑의 건물에 대해서 전세권을 설정해가지고 전세권자가 되었다 라고 되어 있고, 최단 존속 기간이 뭐 1년에 제한을 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돼서 맞는 말이죠. 근데 만약에 토지에 대해서 뭐 전세권을 설정받았다 이렇게 돼 있고, 만약에 뭐 최단 1년 이러면 이제 틀린 말이 되는 거죠. 예, 그걸 놓칠 수가 있으니까 정확하게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건물 1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13페이지 3번에 보시면요.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나와 있죠. 자, 313조 봅니다.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해서 소멸 통고를 할 수가 있고, 이 통고를 받은 날서부터 6개월이 경과하게 되면은 전세권은 소멸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멸 통고입니다. 자, 갑의 주택에 대해서, 갑의 주택에 대해서 갑과 을이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자,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존속 기간을 2년으로 약정했어요. 2년으로 약정해도 됩니까? 건물 최단 1년이라고 그랬습니다. 2년으로 약정해도 뭐 얼마든지 괜찮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을이 전세권자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2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나게 되면은 이제 존속기간이 끝났죠. 존속기간이 끝났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계약을 체결한 날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계약이 끝나기 2년째 되는 날, 계약이 끝나기 전 6개월서부터 1월 사이에 이 기간 동안 있죠. 이 기간 동안에 전세권 설정자가 야 우리 뭐 계약을 연장하자든지 아니면 뭐 전세금을 올리자든지 아무런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기간이 딱 지나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 지나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법정 갱신이 돼요. 자동으로 갱신이 된다고요. 계약 자체가 동일한 조건으로. 자, 이렇게 법정 갱신이 됐다라는 말은 기존에 있었던 전세권이랑 똑같이 계약이 다시 이제 시작이 되는 건데, 다만 이 기간 같은 경우는 당초에는 2년으로 약정을 했었죠. 자, 근데 이렇게 법정 갱신이 되게 되면은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이러거든요, 우리 민법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법정 갱신이 딱 돼버리면은 그때부터는 전세권은 그대로 존재를 하긴 하는 거지만 존속 기간이 없는 전세가 되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제 말이? 네. 기간이 존속 기간이 없는 전세가 된다고요. 자, 이렇게 존속 기간이 없는 전세가 되면은 전세권 설정자가 됐든 전세권자가 됐든 당사자 중에 누구라도 소멸 통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끝내자고. 설정자가 됐든 아니면은 전세권자가 됐든요. 자, 이렇게 소멸 통고를 했을 때 설정자가 소멸 통고를 해도 6개월이 지나면은 전세권은 이제 끝나게 되는 겁니다. 전세권자가 소멸 통고를 해도 6개월이 지나면 끝나게 돼요. 자, 일단 이 내용들 이해되시죠? 예.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비교를 하셔서 정리를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 소멸 통고라고 하는 게 민법상 임대차에도 나오거든요. 임대차, 민법 계약 강론에 나오는 이 임대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 기간 동안에 아무런 말이 없으면 법정 갱신돼요. 자, 그러면 그런 경우에 이 임대차에 있어서 임대인이 소멸 통고를 할 수도 있겠고 임차인이 소멸 통고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효력이 진행되는 기간이 다릅니다. 만약에 계약 강론에 있는 이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소멸 통고를 하게 되면 몇 월이 지나면 소멸할까요? 6개월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시죠? 예, 6개월 맞습니다. 임차인은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시죠? 예, 맞습니다. 1개월입니다. 1개월. 예. 자, 그러면은 만약에 주택 임대차다, 특별법상 임대차다라고 한다면은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 기간 동안 아무런 말이 없으면 법정 갱신되거든요. 자, 이럴 때 임대인이 소멸 통고하면 몇 월 지나면 소멸합니까? 3개월입니까? 그러면 임차인은요? 임차인이 소멸 통고하면 몇 개월 지나면 소멸입니까? 예? 3개월입니다. 자, 그럼 임대인은요? 임대인은 소멸 통고를 못해요. 예,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이기 때문에 임대인 네가 소멸 통고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소멸 통고 못해요. 자, 그러면은 만약에 상가다. 예? 상가에서 임대인 어떨까요?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소멸 통고를 못하게 됩니다. 임대인 같은 경우도. 자, 그러면 상가에 있어서 임차인이다. 이러면요. 예, 동일하게 3월입니다. 자, 이렇게 소멸 통고를 좀 비교하셔가지고 좀 정리를 해 두셔야 되는 거예요. 이 굉장히 헷갈립니다. 헷갈리죠? 네, 잘 정리해 놓으십시오. 자, 여기서의 임대차는 계약 강론 파트에 규정된 민법상 임대차고요. 요 주택 같은 경우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그 주택임대차를 말하는 겁니다. 상가임대차, 이렇게 기간이 좀 다르다라고 하는 거 잘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4번에 보시면 이제 계약 갱신 나와 있죠. 자, 쌍가로 2번 한번 보세요. 전세권의 법정 갱신 나와 있는데 건물 전세권의 법정 갱신이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법정 갱신은 토지 전세권은 되겠다 안 되겠다?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예, 건물 전세에 대해서만 법정갱신이 됩니다, 여러분들. 자, 봅니다. 312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사항에 보시면요. 자, 건물의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 전, 자, 6월서부터 1월까지 사이에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말이 나와 있는데 그냥 쉽게 표현하자면 아무런 말이 없었다는 거예요. 계약을 갱신하자든지 뭐 전세금 올리자든지 이런 아무런 말이 없었다라고 한다면은 그 셋째 줄 중간 정도 보시면요.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 설정한 것으로 본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법정 갱신입니다. 자동 갱신되는 거. 자, 그런데 동그라미 1번, 박스 밑에 동그라미 1번 보시면 둘째 줄에 존속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라고 돼 있죠. 기간은 정함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또 비교할 거리가 또 생기는 거죠. 자, 전세권에 있어서는 법정갱신이 됐을 때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그랬죠. 자, 그러면 민법상 임대차에서 만약에 법정갱신이 되었다. 그러면은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정함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자, 그러면은 주택 임대차라고 한다면요. 법정갱신 됐을 때 최단 존속기간 2년입니다. 2년. 자, 그럼 상가는요? 그렇죠. 요 놈이 이제 1년이 되는 것이죠. 예, 이렇게 좀 비교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주택이라든지 상가 같은 경우는 민법상 임대차나 전세권과는 다르게 이렇게 최단 존속기간을 그대로 법정갱신됐을 때 인정을 해주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임대인들은 해지 통보를 못 하잖아요. 만약에 만약에 법정갱신됐을 때 기간을 이렇게 딱 안 정해주면은, 그러면 임대인이 소멸통보를 못 하게 되면, 그럼 임대차 기간이 영원해지겠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제 말이? 그러니까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이게. 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잘 비교해 두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동그라미 3번 한번 보세요. 동그라미 3번. 둘째 줄 보시면요. 전세권 갱신에 대한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정 갱신은 187조입니다. 자동으로 갱신되는 것이고 그 내용을 새롭게 등기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 대해서든 당사자에 대해서든 효력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죠. 전세권자는 그 등기가 없이도 설정자나 목적물 취득한 제3자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법률의 규정이죠. 187조. 예, 책을 넘기겠습니다. 자, 책을 한 장 넘겨보시면은 조금 어려운 내용이 나옵니다. 자, 314페이지에 중간에 동그라미 3번 한번 보세요. 304조입니다. 자, 1항 보시면요.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할 때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 미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죠? 네? 무슨 말인지 이해 안 되죠? 어렵죠?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습니다.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어요. 자, 토지 소유자가 갑입니다. 자, 그런데 건물 소유자가 을이에요. 자, 건물 소유자가 을이다 라는 말은 지금 남의 땅 위에다가 건물 지었죠, 얘가. 남의 땅 위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죠. 자, 그렇다라는 말은 특별한 말이 없으면은 얘가 지상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상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네? 물권적 청구 행사는 바로 철거해야 되죠. 자, 그런데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라는 말은 얘가 지상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지상권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토지에 대해서 뭐 임차권 이런 걸 가지고 있겠죠, 을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맞죠? 이까지 일단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지금은 일단 지상권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이 건물 소유자 을이 병에 대해서 전세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얘가 전세권자입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전세 기간이 끝났는데 을이 전세금을 안 돌려준다. 그럼 전세권자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네? 전세금 안 줍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경매 들어가야 되겠죠. 자, 경매를 넣었습니다. 자, 경매가 들어가게 되면은 반드시 그 경매 절차를 통해서, 자, 이렇게 하면 잘 못 알아보실 수 있으니까, 자, 경매를 통해서 경락인이 경락을 받겠죠. 자, 이 경락인이 경락을 받았다 해서 뭘 경락을 받은 거예요?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경락인이. 그렇죠. 자, 그런데 건물에 대한 소유권만 취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을이 가지고 있었던 이 지상권도 함께 경락을 받더라 이 말입니다. 이해되세요? 이게 뭔 말인지. 자, 왜 이렇게 되느냐? 병이 가지고 있었던 이 전세권의 효력이 을의 건물 소유에 대해서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지상권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경매 들어가 가지고 경락을 받았을 때 경락인은 소유권만 받는 게 아니라 지상권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뭔 말인지. 저당권도 마찬가지죠. 에? 저당권자가 경매 들어갔습니다. 건물에 대해서. 근데 건물 소유자가 지상권을 가지고 있었다. 경락인 마찬가지로 지상권 받는 거죠. 만약에 이게 토지 임차권이었다. 그럼 이제 토지 임차인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뭔 말인지. 예. 그럼 이제 이 문장이 이해가 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페이지는 이제 이런 내용을 좀 보시면 되고, 자, 이제 오른쪽 페이지 한번 보세요. 315페이지. 동그라미 4번 한번 보세요. 법정지상권 나와 있죠. 예? 305조 법정지상권.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항입니다.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자, 대지 소유권의 특별 승계인은 전세권 설정자에 대해서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기억나세요? 네?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말 나온 김에. 이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 토지와 건물이 최초의 동일 소유자에게 귀속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건물에 대해서 전세권을 설정을 해주고 그 이후에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었다. 뭐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매매를 했을 수도 있고, 경락을 받았을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토지 소유자가 이렇게 바뀌게 되었다라고 한다면은 이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 즉 우리 조문에서 말하고 있는 전세권 설정자에 대해서 지상권을 설정해 준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건물 소유자 갑, 요 놈이 이제 지상권을 취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법정 지상권이었죠. 기억하시죠? 예,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갑니다. 쌍가로 4번 한번 보세요. 4번. 자, 전세권자의 목적물 현상 유지라고 되어 있고 관리 수선 의무라고 되어 있죠. 자, 전세권자는 수선 의무가 있어요. 수선 의무가. 수선 의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만약에 주택에 거주를 하다가 뭐 형광등이 나갔다. 그러면 설정자한테 형광등 바꿔달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요. 지가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뭔 말인지? 만약에 장판을 좀 갈 때가 되다 갈아달라고 해야 됩니까? 아, 지가 갈아야 된다는 거예요. 수선 의무가 있다고요. 따라서 보시면은 필요비 상환 청구권이 없다라고 돼 있죠. 예, 요거 좀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었던 지상권도 마찬가지로 필요비 상환 청구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죠? 예, 전세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필요비 상환 청구 안 됩니다. 그럼 만약에 임차권자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필요비 상환 청구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겁니다. 형광등 나갔어요. 임대인한테 바꿔달라고 해도 됩니까? 예, 그렇게 해도 돼요. 임차권자는요. 왜냐면 불쌍하잖아요. 예? 장판 갈 때가 갈아달라고 해도 됩니까? 예, 갈아달라고 해도 돼요. 필요비 상환 청구 할 수 있거든요. 아시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쌍으로 5번 한번 보세요. 전세권의 양도 목적물 임대 나와 있죠. 자, 박스 밑에 동그라미 1번 보시면요. 전세권 처분의 자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이 전세권도 어쨌든 간에 물권이기 때문에 처분의 자유가 있어요. 지 마음대로 뭐 양도할 수도 있고 뭐 임대할 수도 있고 할 수 있습니다. 기억에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죠. 자, 전세권자는 전세권 설정자 동의 없이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도 있고 담보로 제공할 수도 있으며 임대 또는 전전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전세권을 양도한다.
전세권을 양도한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을이 전세권자입니다. 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전세권 있죠? 이거를 다른 놈한테 양도한다라는 말은 넘긴다는 거예요. 넘긴다고요. 에? 갖다 파는 거라고요. 파는 거. 이해되세요? 팔 수 있다 없다? 있다고요. 얼마든지. 자, 그런데 니은을 한번 보세요. 자, 전세권의 처분에는 전세금 반환 채권의 처분도 수반되므로, 자, 전세권 처분의 자유는 지상권과는 달리, 자,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설정행위로 양도금지 특약을 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만약에 갑과 을이 전세권 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야, 우리 처분하지 말자. 네 전세권 처분하지 마라. 우리 책에는 지금 양도금지 특약이라고 되어 있죠. 양도금지 특약이나 처분금지 특약이나 내나 뭐 그 말이 그 말입니다. 만약에 처분금지 특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세권자가 갖다 팔았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 그럼 무효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뭔 말인지? 자, 그렇다라는 말은 이 처분금지 특약이 유효다, 무효다? 유효라고요, 유효. 그런데 만약에 을이 전세권자가 아니라 지상권자였다. 근데 지상권 설정계약 체결할 당시에 처분금지 특약을 했다. 근데도 그냥 무시하고 지상권을 갖다가 양도를 해버렸다.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유효입니까? 왜 유효입니까? 특약 자체가 어떻다고요? 특약 자체가 무효라고요? 예, 맞습니다. 지상권자의 처분은 절대적으로 보장이 된다 그랬죠. 기억 안 나세요? 지난 시간에 했었던 거? 자, 지상권자의 처분의 자유는, 자, 절대적으로 보장이 된다고 그러셨어요, 판사님이. 자, 근데 이와는 다르게 전세권 같은 경우는 처분의 자유가 절대적으로 보장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처분금지 특약을 하면은 처분을 못 하더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차이점이 생기는 거죠. 자, 만약에 당사자 사이에 처분금지 특약을 했을 때, 만약에 이 처분금지 특약을 한 게 지상권에 대한 것이었다. 그럼 유효다, 무효다? 유효다, 무효다? 예? 무효라고요, 무효. 무시하고 처분해도 됩니다, 지상권자는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전세권이라고 한다면은 처분금지 특약 유효라는 겁니다. 이걸 자 비교를 해 놓으셔야죠. 이해되시죠? 뭔 말인지. 자, 이렇게 이해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전세권자는, 자, 지상권자는 얼마든지 처분금지 특약을 해도 갖다 팔 수가 있는데 전세권자는 왜 그게 안 되는 걸까요? 얘도 물권인데. 네? 왜 안 되는 걸까요? 이게 왜 이러냐면은 지금 우리 현행 실시되고 있는 이 전세권 있죠? 이거의 뿌리가 임차권입니다. 네? 임차권에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점점 보증금이 커지다가 전세권이라고 하는 게 생겨난 거라고요. 그러니까 전세권에는 임차권의 기질이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뭔 말인지? 네? 채권적 기질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분금지 특약을 해도 유효라는 겁니다. 예, 뭐 이런 얘기까지 해드렸으니까 더 기억하시기 편하겠죠. 예, 어쨌든 잘 비교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니은에 양도금지 특약을 할 수 있다까지 확인을 좀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 한번 보세요. 전세권에 양도 나와 있죠. 이 양도라고 하는 건 갖다 파는 거라 그랬습니다. 자, 기억해 보시면요, 전세권의 양도는 전세권자와 양수인 사이에 양도 합의, 그 다음에 전세권 이전 등기에 의해서 전세권을 갖다 넘기는 거, 이게 양도입니다. 책 넘기시고요. 자, 책을 넘겨보시면은 316페이지 제일 위에 동그라미 3번 한번 보시면요, 전세권의 담보 제공 나와 있죠. 이거 읽는 순간 바로 이해되셔야 됩니다.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저당 잡힐 수 있다. 이 말인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박스 밑에 동그라미 5번의 전전세 한번 보세요.
자, 기억이 의보입니다. 전세권자가 그의 전세권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전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을 다시 설정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양도와 전전세가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양도라고 하는 거는 그냥 갖다 넘기는 겁니다. 갖다 파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전전세라고 하는 건요. 자, 갑과 을이 전세권 설정 계약을 통해서 을이 전세권자가 되었는데 이후의 병과 다시 전세권 설정 계약을 통해서 병이 새로운 전세권자, 자, 전전세라고 합니다. 전전세권자가 되는 거. 이게 이제 전전세입니다. 자, 이렇게 전전세가 되게 되면은 애시당초에 을이 가지고 있었던 이 전세권 그대로 있는 거겠죠. 이해되세요? 뭔 말인지? 양도, 만약에 양도라고 한다면은 지가 가지고 있었던 전세권 갖다 넘겨버리는 거기 때문에 전세권 소멸되겠죠. 근데 전전세 같은 경우는 을의 전세권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새로운 전세권자가 등장한다는 점에서 이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뭐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니은의 요건 한번 보세요. A 보시면요. 첫째 줄 오른쪽 부분에 보시면은, 자, 전전세권 설정 합의, 전전세금 지급, 전전세권 등기가 있어야 됩니다. 똑같네요, 전세권이랑. 예. 그러면 전전세권자가 다시 또 전전전세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예? 전전전세도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B 보세요. B. 전전세권 존속기간은 원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C에 보시면요. 원전세금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니까 원래의 전세권 안에 포함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넘을 수는 없다라는 말이죠. 예, 그런 취지로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뭐 효과 이런 것까지는 뭐 보실 필요가 없고요. 크게 비중 없는 파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요. 317페이지. 쌍가로 1번에 보시면은 전세권 설정자의 전세권 소멸 청구권 나와 있습니다. 자, 311조 보시면요. 1항에 전세권자가 전세권 설정 계약이라든가 목적물 성질에 의해서 자, 정하여진 용법으로 사용 수익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소멸을 청구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당사자 사이에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을 당시에는 주택에 대해서 거주를 할 목적으로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했을 당시에는 주택에 대해서 거주를 할 목적으로 전세권 설정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이후에 을이 이 주택을 만약에 창고로 이용을 했다. 이러면은 목적물에 정해진 용법에 사용하는 겁니까? 아닌 겁니까? 아닌 거죠. 그럼 이 집이 안 좋아진다고요. 자, 이런 경우에 이제 설정자가 전세권자에 대해서 소멸 청구를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예, 별로 안 어렵죠? 예, 너무 쉽네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은 네모 7번에 전세권 소멸 나와 있죠. 자, 이 소멸 같은 경우는 뭐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봤었던 물건들과 마찬가지로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은 목적 부동산 멸실. 그냥 멸실되면 당연히 소멸하죠. 그리고 책을 넘기세요. 밑에 건 보실 필요 없습니다. 자, 넘겨셔가지고 이제 중간 정도 보시면은 존속기간의 만료 있죠. 예. 존속기간 만료되면은 등기 없이도 예, 당연히 소멸이고 동그라미 4번 밑에 내려가 보시면은 전세권 포기. 예, 포기해도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같은 경우는 조금 쉬었다 해야 될 것 같네요. 근데 이제 쉬시면서 그냥 쉬지 마시고 또 문제를 좀 푸시면서 쉬셔야 되겠죠. 자, 책을 어디로 보시면 되냐면은 326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326페이지. 자, 327페이지 보시면 10번 문제 있죠. 10번 문제. 예, 요거를 좀 간단하게 푸시면서 쉬시기 바랍니다. 잠깐 쉬겠습니다.